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나눠준 도면에 표제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이런 사각형들, 자, 이렇게 치수들이 있는데 이런 그 선들에 대한 치수들이 있죠. 자,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자, 도면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배포하는 이런 것들이 다 도면이죠. 자, 도면인데 자, 도면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도면에는. 자, 이거는 KS 규격에 규정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윤곽선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중심 마크, 세 번째 표제란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윤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여기는 지금 보이는 이 선들 있죠. 이 바깥에 큰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이 바로 윤곽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심 마크는 사각형 내 변에 자, 이러한 선들이 있어요. 작은 선들이 있죠. 자, 얘가 바로 중심 마크고 표제란, 마지막으로 표제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자, 이렇게 뭐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뭐 날짜, 소속,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가서 이 도면, 회사에 있는 도면을 보게 될 텐데, 자, 회사에 가면은 뭐 여기 그 지금 제가 보여주는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이 표제란하고 좀 틀릴 거예요. 회사마다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리는데, 다만 이 표제란에는 뭐 그 도면의 번호라든지 척도라든지 삼각법, 뭐 일각법, 이런 그 투상법, 각법이라든지, 자, 그리고 날짜, 그리고 뭐 뭐 회사의 어떤 마크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어쨌든 이런 표제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 윤곽선과 중심마크 표제란 얘네들을 한번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까지. 자, 문자까지 한번 해볼 건데, 먼저 표제란부터, 저 윤곽선부터 그려볼게요. 자, 윤곽선. 일단 새 파일 열고요. 자, 새 파일 하나 열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자, 뷰에, 줌에, 전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새 파일 하나 열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뭐 저희 420에 297 그 사이즈를 얘기한 거 거기에서도 좀 수정되는 거니까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새 파일 하나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윤곽선을 그리기 위해서 직사각형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직사각형. 자, 일단 우리가 윤곽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직사각형이 3개가 필요해요. 직사각형이 3개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는 420에 297 직사각형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직사각형이 또 필요한데, 여기는 직사각형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간격 띄우기로 거리값 10mm를 줘서 띄울 거예요. 자, 안쪽으로. 자, 그러면 간격이 10mm씩 떨어졌으면 크기가 400에 27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그 안쪽에 생긴 그 사각형으로 또 하나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5mm 안쪽으로.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3개를 만들 거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일단 자, 첫 번째 구석점은 0,0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0,0. 자, 0,0 엔터. 자, 그리고 420,297 엔터. 자, 420에 297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 420에 297. 그렇죠. A3 용지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지정한 이 사각형은 용지의 크기예요. 용지의 크기. 그래서 여기가 윤곽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용지의 크기고, 이제 간격 띄우기 10mm 10 엔터. 자, 그래서 지금 420에 297 한 이 사이즈 안쪽으로 클릭해주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윤곽선의 크기 안쪽에, 아니, 윤곽선이 아니라 이 그 직사각형의 크기 안쪽에 있는 윤곽선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이번에 거리값은 5mm 5 엔터. 자, 안쪽에 있는, 지금 우리 간격 띄우기 한 거 있죠? 10mm 간격 띄우기 한 거 안쪽에 있는 걸 더 안쪽으로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20에 297, 요 놈은 420에 297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400에 277이 되겠고, 자, 맨 안쪽에 있는 거는, 자, 390이 되겠죠. 5mm씩 했으니까. 390에, 자, 여기는 267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격 띄우기 10mm, 5mm.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선 아이콘 클릭해서, 좌우, 그리고 상하, 중간점 선택해서 선을, 자, 중간점이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자,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여기 중간점. 근데 여기서 중간점 이렇게 사용하면은 한 번만 사용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맨 밑에 있는 객체준의 설정 들어가서 여기 있는 중간점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쓸 수 있죠. 자, 여기도 중간점, 그리고 중간점 클릭해주고, 자, 중간점에서 이렇게 그 수직 수평선들 그렸으면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요. 모두 선택해서 엔터 쳐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양쪽에 네 변에 이렇게 선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 있죠. 420에 297 했던 사각형, 그거 지우세요. 용지 크기랑 우리한테 이제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렸던 안쪽에 있는 사각형도 지우세요. 중간에 있는 사각형만 남기고, 요 놈이 바로 윤곽선이 되는 거고요. 자, 중심 마크가 여기가 이만큼 삐져나왔는데요. 자, 우리 그 새로 개정된 KS 규격에는 이제 그 중심 마크가 이렇게 안쪽으로 5mm 정도 들어오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윤곽선과 중심 마크를 우리가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표절안을 그려야 되는데, 표절안을 그릴 때 어떻게 선으로 그릴까요? 선으로? 자, 선으로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방법보다 제가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여기 먼저 지금 그려진 이 윤곽선 있죠? 자, 이 윤곽선의 선의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폴리선이죠. 하나의 객체죠. 그래서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 클릭하고, 분해 명령 클릭하고, 객체 선택해서 엔터. 자, 네. 자, 자르기. 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모두 선택, 엔터. 그리고 나서 클릭해주면, 두 점 클릭해주면 되죠? 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고요. 두 점을, 엔터 쳐서 모두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첫 번째 클릭해주고, 이 부분 두 번째 클릭해주면, 자, 이런 박스가 지정이 되면서, 여기 걸려있는 이 선이 다 잘리죠? 자,
자, 그리고 선 두 개 지우고요. 자,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자, 이 바깥에 있는 이 선. 자, 이 선은 분해를 해서 각각의 객체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객체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직교를 켜세요. 우리 상태 표시줄에 직교를 켜세요. 직교를 켜고요. 자, 직교를 켜고, 자, 우리 이제 여기 그 도면을 봤더니, 자, 이 각각의 줄들의 높이가 10mm씩이죠. 10mm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늘리는 거 말고, 간격 띄우기. 자, 간격 띄우기 있죠?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요. 거리값 얼마 주면 돼요? 10 주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해주고,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 클릭해주고, 자, 다시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 클릭해주고.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굳이 선 막 이렇게 뭐 0,0 뭐 이렇게 지정 안 해도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선이 그려졌으니까 이제 세로선이 그려져야겠죠? 자, 세로선을 여기 그 우리 치표를 봤더니, 자, 15, 10, 15, 45, 1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자, 먼저 간격 띄우기를 클릭하고 거리값 15 엔터. 자, 그래서 세로선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해주고. 자, 근데 다음 그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값이 10이죠.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클릭해서 거리값 10 엔터. 자, 클릭해서 왼쪽으로 클릭해주고. 이번에는 또 거리값이 15네요. 자, 그럼 다시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거리값 15 엔터. 자, 클릭해서 왼쪽으로. 자, 이번에는 또 거리값이 45예요. 자, 그럼 ESC 키 눌러서, 자,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거리값 45 엔터. 자, 클릭하고 왼쪽으로. 자, 마지막으로 거리값 15. 그러면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자,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거리값 15 엔터. 자, 클릭해서 왼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자르기 엔터 치고 클릭해서 자,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아니면 여기를 선을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선을 그리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낫겠죠? 그죠? 좀 더 나은 게 아니고 많이 낫죠? 자, 그런데 여기를 싹 지워보세요.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클릭하고, 자, 여기 지우려면 어떻게 지우면 돼요? 윈도우로 잡아주면 되죠. 윈도우로 잡아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 되죠. 자, 아직도 윈도우하고 크로스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요? 자, 윈도우는 왼쪽에서 오른쪽 클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얘네들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딜리트 키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복사. 자, 복사라는 명령을 클릭해서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복사 명령 클릭하고. 자, 우리 제가 객체 스냅 작도했을 때 정사각형 50,50짜리 정사각형을, 자, 우리 어떻게 했었죠? 복사 명령 이용해서, 자, 여기 클릭해주고, 자, 60 엔터, 120 엔터, 180 엔터, 240 엔터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자, 대신에 직교 켜져 있어야 돼요, 지금. 직교 켜져 있고, 자, 복사라는 명령 클릭해서, 자, 밑에 있는 선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가로선 클릭해주고 엔터. 자, 기본점을 지정하는데, 기본점을 여기 선의 끝점 혹은 선의 중간점, 보통 우리가 이 선의 어떤 점들을 이용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객체의 어떤 일부를 선택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저는
자, 이 선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선과 전혀 상관없는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선 여기 있죠. 선과 상관이 없는 임의의 점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를 클릭하고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그리고자 하는 방향 위쪽으로 또 마우스 커서 이렇게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마우스 저 아이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이 화면상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 위쪽으로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고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10 숫자 10 엔터 20 엔터 30 엔터 40 엔터 50 엔터 자,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여기 선을 선택을 했죠. 이 선을 선택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1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선은 20, 그 다음 선은 30, 40, 50.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가로선도 세로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복사 명령 클릭해주고 자, 객체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세로선 선택해서 엔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선을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고 자,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15 엔터. 자, 15에 10을 더한 값. 자, 그 다음 값이 자, 10이죠. 10. 그러면 15에 10을 더한 값 25 엔터. 자, 25에 그 다음 그 간격이 또 15죠. 그러면 25에 15를 더한 값 40 엔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45라는 간격이 있죠. 그러면 40에 45를 더한 값 85 엔터. 맨 마지막 85에 15를 더한 값 100 엔터. 자, ESC 키 눌러서 자르기로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나죠. 자, 어떤가요? 간격 띄우기가 편한가요? 복사가 편한가요? 간격 띄우기가 편해요? 자, 맞아요. 간격 띄우기가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복사라는 명령이 그 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그 매번 얘기하지만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간격 띄우기나 복사하는 명령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리기로 우리 선 그리기로 자, 그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나한테 맞는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제가 여기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할 때, 자, 복사 명령 사용할 때, 클릭해주고, 엔터 치고,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했죠? 왜 임의의 지점을 클릭했을까요? 자, 혹시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이 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자, 이 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여기 끝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객체 스냅이 지금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인식이 돼서 내가 10이라고 입력해도 10이라고 안 나와요. 여기에 선이 끝점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자,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자,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한 가지만 더. 자, 선을 자, 비스듬한 자, 여기 그 경사진선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사진선 여기 하나만 그려보세요. 자, 경사진선 그리려고 하는데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교를 끄거나 혹은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되죠.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직교 모드가 꺼지죠. 자, 이렇게 비스듬한 선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선 하나만 그려 볼게요. 아무데나.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간격 띄우기 거리값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50. 자, 클릭하고 왼쪽으로 간격 띄우기 클릭. 자, 이번에는 ESC 키 눌러서 자, 복사라는 명령을 클릭하고요. 객체를 선택해서 자, 임의의 지점으로 자, 지금 직경모드가 켜져 있어야 돼요. 자,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거리값 50 엔터. 자, 이렇게.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그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 빨간색 보이는 빨간색 선이 기준선이었어요. 원본이었어요. 얘가 원본인데, 자, 얘는 지금 초록색에 있는 이 선은 간격 띄우기로 했고요. 자, 여기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은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죠. 같은 거리값 50을 줬는데, 둘 다 50을 줬는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사진 선과 평행하게 치수가 50인 치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복사라는 명령은 이 그 원본 객체와 평행하긴 하지만 얘는 그 수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50이라는 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선이나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간격 띄우기나 복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사가 졌을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자, 이렇게 평행한 치수가 필요한지 혹은 수직 수평한 치수가 필요한지 여기에 따라서 복사나 간격 띄우기 자, 이런 부분들을 따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여기다가 문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문자. 자, 먼저 문자를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자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돼요. 자, 문자 스타일. 자, 문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저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폰트 있죠, 폰트. 자, 우리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보면 고딕체, 뭐 궁서체 이런 그 글씨체 쓰는 친구들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쓰면 왠지 아저씨가 같이 보이고 그러죠. 자, 그래서 뭐 그 매점 갈 시간 이런 폰트 이런 걸 사용하죠. 자, 폰트 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굵게. 자, 그리고 여기 폰트 그 문자의 높이 뭐 굵게 뭐 그 밑줄. 자, 그리고 배치 등등등.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자 스타일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이런 다른 부분 폰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문자 스타일에서 지정할 필요 없어요.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폰트만 지정하면 돼요. 폰트만.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해보죠. 자, 원 하나만 그려보세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원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 치수, 우리 지름 치수 있죠? 지름 치수 클릭해보면, 여기 파이 제대로 나오나요? 사각형으로 나오죠? 자, 지금 저는 여기가 파이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사각형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왜 사각형으로 나오냐면 바로 폰트 때문에 그래요. 폰트.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문자 스타일. 자, 여기 위쪽에 아이콘들 중에 자, 이 네 개의 설정 창이 있어요. 자, 위에 보이나요? 자, 위에 보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아이콘들만 사용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자,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때, 명령이 실행되고 있거나 혹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명령이 실행되고 있으면,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으면 얘네들 지금 설정 창들 있죠? 밑에도 그렇고, 자, 이런 창들이 비활성화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한번 제가 아무 명령이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얘네들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클릭하면은 뭐 얘네들이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요.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데, 자, 제가 선 아이콘 클릭하면 얘네들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비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그 스타일 창들이에요. 그 스타일 창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맨 앞에 있는 이 창, 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A. 자, 요 창. 자, 요 창이 바로 문자 스타일 창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여기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가 나오는지. 자, 클릭했더니 그냥 뭐 어노테이티브, 자, 그리고 스탠다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기본값이란 얘기예요. 설정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 기본값이다라고 얘가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목록을 우리가 보는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맞는 폰트를 한번 지정을 해보자고요. 자,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바로 문자 스타일 아이콘이에요. 자, 문자 스타일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얘네들이 없어? 이렇게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커서를, 자, 이렇게 아이콘 놓고, 아무거나, 자, 이런 설정 창들 말고 아이콘들, 마우스 커서 위치를 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에, 자, 여기에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스타일에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가 돼 있는데도 안 보여?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문자 스타일 클릭해서, 문자 스타일 아이콘, 여기 있는 아이콘 클릭해서 문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 나와요. 자, 지금 우리 굴림체로 돼 있나요? 여러분 기본값이? 뭐로 돼 있죠? 뭐라고? 자, 뭐 하여간 뭐 이상한 걸로 돼 있는데, 자, 뭐 A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걸로 돼 있는데, 자, 상관없고요. 지금 얘는 일단 스탠다드라고 했으니까 기본값이니까 그냥 냅두자고, 존중을 해주자고요. 자, 일단 나한테 필요한 폰트를 설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왼쪽에 새로 만들기가 있죠. 새로 만들기에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스타일 1 확인. 그냥 이름도 기본값 사용할게요. 자, 스타일 1. 자, 그리고 일단 글꼴의 이름을 딱 봤더니, 쭉 살펴봤더니 맨 위에 보니까 여기 우리 한글이 있네요. 그죠? 뭐 견고디, 뭐 견명조, 자, 이런 것들 보이죠? 한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일단 여러분들 그대로 두고요. 여기 한번 앞을 보세요. 제가 궁서체를 한번 여기 클릭해 볼게요. 궁서체 클릭하고 적용 닫기. 자, 그리고 제가 궁서체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궁서체로 글자를 써보는데, 자, 일단 한국 폴리텍 대학,
자, 스마트 전작과 자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바뀌나요? 얘가 세로로 써지죠? 세로로 써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자 얘는 세로로 써져요. 자 이게 그렇죠. 골뱅이 때문에 그래요. 골뱅이 때문에. 자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스타일에 보면 앞에 골뱅이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크롤바를 쭉 내려보면 또 여기 그 밑에도 궁서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궁서체가 있어요. 맨 밑에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여기도 궁서체가 있어요. 여기는 골뱅이가 안 붙었죠. 자 그래서 앞에 골뱅이가 붙은 것들은 세로 쓰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세로 쓰기 할 일이 별로 없죠. 얘가 뭐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뱅이는 쓸 일이 없어요. 골뱅이가 붙은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궁서체나 굴림체 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지 그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그 폰트가 그렇게 중요할 일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 글씨는 쓰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글씨는 쓰는데 자 다만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그 궁서체나 도둠체 자 이런 것들 쓰면 좋긴 한데 자 이런 것들 쓰다 보면 우리 중요한 파이 표시 있죠. 파이 표시가 그 사각형 표시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럼 사각형 표시가 파이 표시가 전례로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그 내 PC에는 여기 보니까 나눔 손글씨 펜이라는 폰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수가 있겠죠. 폰트가 내가 설치한 폰트가 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작성을 했어. 그리고 캐드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한테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폰트가 지금 나눔 손글씨라는 폰트가 없어요. 그러면 문자들이 땡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와요. 표시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캐드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폰트 있죠? 그놈을 사용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꼭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궁서체, 굴림체 사용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꼭 사용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내가 그 뭐 나눔 손글씨 펜 자 이런 그 특이한 폰트보다는 그냥 뭐 궁서체나 굴림체 이렇게 일반적인 폰트들 있죠. 그런 폰트들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폰트의 모양들이 앞에 붙은 것 중에 보면 자 폰트 앞에 모양을 보니까 자 이러한 모양이 있고요. 자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두 개가 다른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윈도우용 폰트래요. 트루타입이라고 해요. 트루타입. 자 그리고 얘는 SHX 그리고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캐드 전용 폰트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윈도우용 폰트와 캐드 전용 폰트 뭐 트루타입과 캐드 전용 폰트와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윈도우용 폰트를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의 기본적인 폰트가 아닌 뭐 다른 폰트를 쓰면 다른 친구들하고 우리가 호환을 할 때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용 폰트 그 기본적인 윈도우용 폰트라고 하더라도 파이 표시가 자 이런 파이 표시가 사각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SHX CAD 전용 글꼴 같은 경우에는 CAD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폰트예요. 그럼 CAD에는 어느 CAD나 다 이 SHX 글꼴은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CAD에서는 이 SHX 글꼴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우리 예전에, 지금은 문자를 그렇게 많이 안 보내는데, 사람들이 문자를 잘 안 보내는데, 예전에 우리 문자 많이 보냈죠.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자, 문자에 40글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죠? 40글자 이상 넘어가면 뭐 MMX인가요? MMS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40글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나요? 숫자나 혹은 영어를 보내면 얘는 80글자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이나 일본어나 뭐 한문이나, 자, 얘네들은 한 글자에 한자에 2바이트였어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숫자나 영어는 1바이트고. 자, 그런데 이 SHX 글꼴에 있는 한글 있죠? 자, 얘는 1바이트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용량까지는 우리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CAD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때, 한글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SHX 글꼴을 사용해 주는 게 우리 다른 부분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추천을 할 부분이니까.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우리 스타일 1번에 SHX 글꼴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먼저 우리 한글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쭉 내려와서 궁서체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궁서체. 맨 밑에 있는, 쭉 내려서 스크롤바를 내려서 조금 올려보면 궁서체가 있죠? 궁서체를 지정을 하고요. 자, 적용.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여기 크기라든지 높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폭의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스타일에서는 얘네들 지정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얘네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면 복잡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하자고요. 궁서체만 지정했어요. 스타일 1번에. 자, 하나만 더 새로 만들기에서 스타일 2번. 자, 여기에는 이제 SHX 글꼴로 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조금 올려보면, 자, TXT SHX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글꼴이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올리면 돼요. 스크롤바를 조금만 올리면 txt.shx. 자, txt.shx. 자,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있나요? 자, 있죠? 소문자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스크롤바를 조금만 올리면 돼요. 자, txt.shx.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조금 이상한데? 자, 여기 아까 우리 트루타입 폰트를 클릭했을 때와, 자, 여기 SHX 글꼴을 클릭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글꼴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가 비활성화돼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 큰 글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는 활성화가 되고. 자, 여기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txt.shx 여기에, 자, 큰 글꼴 사용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큰 글꼴 옆에 큰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whgtxt 찾아보세요. whgtxt 오른쪽에. 자, 요 놈이 바로 한글, 그러니까 CAD 전용 한글이에요. whgtxt. 자, whgtxt 찾았어요. 자, 요놈 클릭하고 적용, 닫기. 자, 그럼 스타일 1번, 스타일 2번 있는 상태에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스타일에서 스타일 1번, 자, 스탠다드와 스타일 1, 2,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여기서 일단 닫기 눌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 더. 현재로 설정 있죠? 현재로 설정. 자, 여기 클릭해서 현재로 설정하면 내가 이제 이 글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여기 창에서 현재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위쪽에서 목록이 보이죠? 내가 사용할 때 얘네들 클릭해주면 돼요. 선택해주면 돼요. 자, 스타일 1번 클릭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스타일 1번 아까 우리 궁서체로 지정했던 거, 자,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타일 2번 클릭해주면 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스타일 지정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입력하는 명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어줄 문자. 자, 열어줄 문자는 m텍스트 혹은 텍스트. 자, 그리고 단축키로는 t예요, t. 자, 그리고 단일형 문자가 있어요. 자, 열어줄 문자와 단일형 문자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바로 이 열어줄 문자예요. 열어줄 문자는, 자, 우리 그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일단 열어줄 문자, 우리 주로 사용하는 건 이 열어줄 문자인데, 열어줄 문자와 단일형 문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열어줄 문자는 일단 좌우의 폭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상하의 폭은 제한이 없어요. 위아래로. 그리고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각종 설정값, 뭐 굵게라든지 배치를 한다든지 특수 문자를 입력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열어줄 문자에서는 쉽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폰트의 크기라든지, 폰트도 마찬가지고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설정 창이 나와서 우리가 이 열어줄 문자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단일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 예를 들어 그 배치, 아니 그 굵게라든지 그 폰트의 크기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대신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폭의 제한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동으로 줄바꿈이 안되고, 줄바꿈을 하려면 단일형 문자, 자, 줄바꿈을 하려면 엔터키를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터키를 치면 줄바꿈은 되는데, 다만 걔네들이 그 각각의 줄은 각각의 객체로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열어줄 문자나 단일형 문자 둘 다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해주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죠. 먼저 열어줄 문자부터. 자, 아까 우리 그렸던 여기 이 표제란 있죠? 표제란에 일단 여기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열어줄 문자 아이콘은 여기 있는 A라고 보이는 아이콘 있죠? A라고 쓰여져 있는 아이콘 있죠? 자, 요 놈이 바로 문자, 열어줄 문자예요.
자, 열어줄 문자 클릭하고요. 자, 클릭했더니 첫 번째 구석점 지정. 지금 먼저 ESC 눌러서 먼저 우리 스타일 1번으로 먼저 지정을 해보죠. 스타일 1번. 스타일 1번을 현재로 설정해 놓고요. 자, 스타일 1번 설정해 놓고, 자, A라는 아이콘 클릭해서, 자, 이 열어줄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지정해요. 박스.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자, 박스를 지정하는데, 지금 여기 칸이 있으니까 우리가 박스를 따로 만들 필요 없겠죠. 자, 여기 우리 직각형 그리는 것처럼, 자, 여기 부분을 첫 번째로 클릭해 주고요. 여기 부분을 두 번째로 클릭해서 이 부분에 내가 문자를 입력하겠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클릭해 주고 두 번째 클릭해 주면, 자, 여기에 보니까 문자 형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스타일은 스타일 1번. 자, 그리고 궁서체. 자, 여기서 스타일 1번이라도 그 서체를 폰트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 여기 2.5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글자 크기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굵게 이탈릭, 자, 중간에 언더바, 오버라인,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색상도 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문자부터 입력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우리 도면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품명인가요? 품번인가요? 품번. 자, 품번. 자, 입력해볼게요. 자, 품번.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자, 문자가 나오죠? 자, 참 여기 크기가 좀 작다. 자, 여기 다시 지우고, 자, 크기를 5mm. 아야씨. 자, 5mm. 자, 5mm라고 여기 입력하고 엔터. 자, 다시 품번.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확인. 자, 문자 입력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칸이 있으면 보통 얘네들 좌우로 봤을 때는 가운데, 상하로 봤을 때도 가운데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를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얘는 봤더니 왼쪽에 딱 붙어 있고 위쪽에 딱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죠. 자, 얘는 품번은 그대로 두고요. 밑에는 뭐라고 써 있죠? 품번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소속. 자, 그럼 소속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열어줄 문자 클릭하고, 자, 여기 박스를 지정할 때는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만 클릭해주면 돼요. 대각 방향 클릭해주고, 자, 문자의 크기는 일단 5mm, 아까 우리 지정했던 5mm 다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저기 문자 스타일 이 대화 상자에 왼쪽 하단에 보니까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자, 이 열어줄 문자 맞추기 두 번째 요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이나요? 자, 요 아이콘. 자, 이 아이콘 클릭하고요. 클릭해봤더니 맨 위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맨 위에 왼쪽에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중간에 있는 중간 중심 클릭해주면, 자, 중간 중심 클릭해주면, 자, 여기는 소속이라고 입력하면 얘가 왼쪽 오른쪽 좌우로 가운데 위아래로 가운데, 자,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긴 줄 있죠. 긴 줄에도 한번, 여기 긴 줄에는 뭐라고 돼 있죠? 품명. 자, 품명이라고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품명이라고 지정하는데, 자, 여기도 크기는 5mm. 자, 그리고 여기 중간 중심. 자,
제품명이라고 입력하는데, 자, 이렇게 칸이 넓으면 여기 가운데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운데 벌어지는 기능은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죠. 자, 스페이스바가 다른 데서는 엔터키 역할을 하지만 여기 문자 입력할 때는 그대로 스페이스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스페이스바가 입력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클릭하고 여기 긴 줄, 긴 칸. 자,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중간 중심으로 놓고요. 이제 여기 한국, 자, 5mm 지정해주고, 한국 폴리텍 대학 스마트 전자과.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되죠.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되는데 어딜 기준에서 내가 지금 지정한 이 위치를 이만큼, 자,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했죠. 자, 이만큼을 기준해서 여기보다 그 글자가 더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좌우의 폭은 있는데, 좌우의 폭의 제한은 있는데 상하의 폭의 제한은 없어요. 내가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다 위아래로 이렇게 쭉 입력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거 저기 수정하려면 수정이 안 되나요? 그냥 확인 눌러보면 이거 수정 안 되나요? 자, 클릭해보면 여기도 그립이 있어요. 그립 중에,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립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립 말고 여기 좌측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립이 하나씩 있죠. 자, 이건 무슨 표시겠어요? 응? 이건 무슨 표시겠어요? 그렇죠. 옆으로 간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옆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수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더블 클릭해주고. 자, 꼭 우리 그립을 사용 안 하고도 여기에도,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자, 이 부분, 자, 마른 목골로 보이는,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도 우리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크기, 위치 수정할 수 있고요. 자, 더블 클릭했더니 얘네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특수문자가 있어요. 특수문자. 자, 여기 대화 상자에서 골뱅이 표시 있죠? 골뱅이 표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지금 작성된 그 문자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여기 골뱅이 표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골뱅이 클릭했더니 도, 양수, 음수, 지름. 자, 뭐 거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 쓸 일이 없고요.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각도 할 때 뭐 예를 들어 여기, 자, 45도 이 표시 있죠? 이 표시는 우리 여기 키보드에 없어서 입력하기 어렵죠. 자, 그리고 양수, 음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예요. 자, 그리고 지름은 파이. 자, 근데 공통적으로 퍼센트가 있죠, 앞에. D는 각도, P는 플러스 마이너스, C는 이거 지름.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D나 P는 많이 안 쓰니까 C는 많이 써요. %C. 자, 이거 많이 써요. 이건 꼭 기억하자고요. 지름 표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C 아니 D. 자, 여기 %P, %C.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얘네들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자, 여기서 %C라고
입력해주면 C라고 입력해주면 펄 표시로 바뀌어요. 자, 그 이외에 여기 기호에서도 그 이외에 뭐 다른 기호들은 기타에 들어가 보면 표가 나타나요. 자, 기타라고 하면 문자표가 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